세수 펑크가 난리가 났다. 어쩌나 나라 살림.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2023년입니다. 세수 감소율 13.1%입니다. 야, 심각하죠. 세금을 그만큼 못 걷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국민 경제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세금 제때 잘 냅니다. 지금 세금조차 제때 못 낸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요, 세금을 못 내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도 보시면 지금 연간 국세 수입이 참 엄청납니다. 2023년 보세요. 344조 1천억 원입니다. 2022년은요 395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사이에 13.1% 51조 9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모두들 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낮춰줘서 세금 펑크가 났다고 난리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좌파 유튜브들 들어가 보면요, 마치 나라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진짜 제대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요,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경제가 그만큼 몰락했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고요, 주 52시간제 도입하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하면서 기업을 옥죄던 거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진짜 많은 세금이 퍼주고 난리도 아니게 퍼줬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요, 현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마치 말입니다, 코로나19 때 사실 경제를 망친 주범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런데 코로나19 때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정 후보를 찍어주시면 재난지원금 다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게 말입니다, 그 당시 여당 대표가 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세금을 지네 선거 운동 자금으로 썼잖아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세가 줄어든 것도요, 사실 쌓여서 지금 국세가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봐야지. 그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말입니다, 세수 펑크, 지금 나라 곳간 난리 났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대로 된 이제 세수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세수 추계가 얼마나 틀리는지. 2021년에 세계 세수 추계 오차가 플러스 21.7%거든요. 갑자기 세금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에 엄청나게 조지고, 거기다가 말입니다,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이러니까 세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합니다. 2021년, 202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당연히 말입니다, 이게 나라 돈 풀어서 경제를 살려왔으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 빚 갚는 데 쓰고 나라의 어떤 살림살이에 내실을 귀해야지,
풀어쓴 것은요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 펑크 났다면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세수가 이렇게 펑크 난 것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가 12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115조 8천억 원이거든요. 소득세가 뭔가요?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여러분 알다시피 자영업자가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이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안 만들어요.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주는 거예요. 예, 누가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법인세 23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80조 4천억 거쳤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불황이 닥친 데다가 중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수출을 그만큼 못하게 됐잖아요. 이게 세계 경제의 실적이 쭉쭉 빠지면서 우리도 함께 빠진 거예요. 이게 세금을 깎아줘서 23조 2천억 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에 소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경제를 워낙 잘못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자가 폭탄이에요. 이자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덜 하니까 기업의 매출은 더 떨어집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도 보세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7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73조 8천억 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나라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요. 이게 최종 소비재가 항상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할 거고 사고 팔고 많이 하면 부가가치세가 쭉쭉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걸 보면 그렇습니다. 상속전역세 14조 6천억 원 그냥 그만큼 들어왔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10조 8천억 원 3천억 줄었으니까 뭐 그만큼 들어왔습니다. 관세 7조 3천억 원 3조 줄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출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관세가 줄어드는 거고 수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관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41조 4천억 원 4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쪼그라드니까 세금도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분명히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것은요. 경기가 불황이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국가 채무 보세요. 국가 채무. 예상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134조 4천억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요. 1101조 7천억까지 줄어듭니다. 무려 말입니다. 무려 33조 가까이 줄어듭니다. 전년 대비해도 3.2%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34조가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돈이 많이 풀었지만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국간을 더 튼튼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요. 문재인 정부 2020년에 17.2%가 늘어났어요. 최악입니다. 2021년에 14.6%, 2020년에도 10%나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6.6%잖아요. 돈이 생기면 현금으로 펑펑 살포하는 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물론 말입니다. 포퓰리즘 어떤 정책이 없지는 않은데 그만큼 줄이려고 노력한다.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지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표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만큼 긴축 정책을 써가면서
나라 살림을 더 튼튼히 하고자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예, 제가 세수펑크 난리 났다 하고 물음표를 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난리가 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더 줄여서 또 경제를 더 활성화를 시키면 기업의 법인세도 많이 거치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소득세도 많이 거치고요. 예,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면 부가가치세도 많이 거칠 겁니다. 그렇게 많이 거치면 나라 살림은 더욱 탄탄해지고 더 부강해질 겁니다. 그날이 올까요?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가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아져야죠. 그래야지 나라 살림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한 번쯤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